안녕하세요. 플라톤 인문학 TV 강사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세계는 왜 충돌하는가라는 그 제목을 놓고 잠깐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왜 세계는 충돌하는가? 지금 이란과 미국은 왜 싸우고 있고 왜 평화롭게 존재하지 못하는가? 싸우지 말고 잘 지내면 되지. 왜 그럴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평화롭게 그냥 좋으면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말처럼 보여요, 이게. 합리적인 말처럼 보이는데, 그 역사와 자연을 보면 그것이 그 말이 얼마나 단순한 생각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세계의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지도자의 감정이나 외교 실패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 방식과 구조의 차이, 그 사고의 차이, 뭐 이런 데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국제 정치의 그 갈등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체제의 차이예요. 체제의 차이.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나라는 하나의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자유라고 하는 정치적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시장 경제, 개방된 사회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는 이 자유의 구조가 본질적 문제는 자유의 구조가 본질적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운 걸 보게 되면 다른 사람도 그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해요. 이게 바이러스라는 거죠, 바이러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쭉 옆으로 감염을 확장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원래 숙주가 있고, 그죠? 그런 것처럼 자유라고 하는 것도 그 숙주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앞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자유의 구조가 현실적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확장성을. 음, 그러니까 자유로운 정보, 문화, 경제는 자연스럽게 국경을 넘어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그러니까 이런 확장성이 바로 이 이란, 중국, 북한, 러시아 같은 이런 권위주의 체제와는 부닥치게 되어 있는 거죠. 부닥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유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것은 단순한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확장성과 그 경향성은 인간 사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계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양은 지금 우리 오늘 아침에 태양을 뜨고 지구하는 모든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의 자기장이 지구에 오면서 이것이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고 해류를 일으키고 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태양이라고 하는 숙주에서 나오는 확장성이 바로 자유라는 것이에요. 이런 확장성과 영향권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연계에서도 각자의 영역과 어떤 영토가 있죠. 그러니까 사자도 말이죠. 어떤 그 각자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사자의 개체수가 늘어나면 오히려 뭐예요? 그것을 확장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다른 무리들과 충돌하게 되고 그 충돌 과정 속에서 어떤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확장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사회만이 아니에요. 자연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응? 이런 확장성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인간 사회에 있어서 이 문명 중에 교통과 통신의 발달,
그리고 기호체계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확장성을 가속화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의 어떤 항해 기술, 철도와 전기선, 전신과 전화, 뭐 이런 인터넷과 위성 통신까지 모든 것은 이 확장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정보가 교류한다. 그래서 확장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가치와 이데올로기가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른 영역에서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러한 충돌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뭐 군사적인 어떤 협박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구조적인 충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러한 구조적인 충돌은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항해 통신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런 통신 기술의 이러한 그 제국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요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 페르시아도 있었고 수많은 제국들 몽고도 있었고 제국들이 확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장을.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로마와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 두 제국은 단순한 국경 분쟁만을 벌인 것이 아니라 두 문명권이 영향력이 만나는 경계에서 오랫동안 충돌을 벌인 거예요. 네.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확장한 로마와 서아시아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한 페르시아는 결국 중동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충돌을 해왔다는 거죠. 이러한 충돌은 단순히 어떤 우연이 아니라 확장하는 영향권에서 만났기 때문에 역사적인 필연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의 확장 가운데서 충돌은 필연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는 단순히 싸우지 말자라는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국제 정치에서도 이러한 충돌 속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가치와 이해와 어떤 그 진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조화를 이루어지면서 부딪히면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나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어떤 이란,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서방권의 충돌은 이거는 뭐 이렇게 화해하자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공존하자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이 구조는 너무나 그 본질적 구조가 틀려요. 하나는 자유고 하나는 권위고 독재고 이 자유와 권위가 독재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체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한반도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북한과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지만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대화를 안 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저들에게 베풀지 않아서? 그것이 아니에요. 이미 체제 자체가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체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아무리 대화를 하자고 얘기를 해보세요.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래? 남한은 적성국이라고 얘기했죠. 왜 그럴까요? 존재 자체가 위협이라는 거예요. 평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위협이라는 거예요. 왜? 남한의 자유로움이 북한에게 들어가면은 북한의 그 권위주의 체제는 어떻게 돼요? 붕괴되니까. 붕괴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미국과 서구 진영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로운 체제가 이란에게는 그 자체가 위협인 거예요. 왜? 이란의 종교적인 권위, 어떤 신정 국가 체제가 충돌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본질적으로 충돌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과거에는 왜 여태까지 기다린 이런 유지가 됐냐?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무슨 기대? 이 중동이 민주화될 거라는 기대. 그것이 2010년도에는 사실 이 중동도요. 지금 민주화라고 하는 이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는 거는 20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불기 시작해요. 아랍의 봄. 이것이 이란에게도 일어나고 아랍권 전체에서 민주화라고 하는 태제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랍의 봄, 여성의 권위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이란과 중동에 들어가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얼마 전에 나타난 이란 시위 같은 것들이 사실을 폭발한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권위주의 체제들이 다 묵살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뭐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시민들이 대규모 봉기를 하고 나니까 여기에 자유진영도 지금 같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란이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여러분 이게 평화롭게 서로가 양보하고 뭐 타협하면서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이 충돌 후에 세계 질서가 다시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외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충돌을 이제는 받아들이면서 이 재편되는 구조에 우리나라가 어떤 질서 속에 속할 것이고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이냐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질서 속에 미국 중심의 질서 속에 융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요, 중동에서 우리가 아무리 중동에서 뭐 중립 외교를 한다 하더라도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그대로 존재하는 한 중동 사람은요, 중립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바로 이재명 외교의 패착이 있는 겁니다. 구조는요, 이거 평화는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충돌이 되어지면서 그 속에 새로운 질서가 나타났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의 외교는 우리가 많은 잘못을 가지고 있다. 실수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세계는 지금 충돌의 과정, 세계사는 어떻게 보면 충돌의 역사입니다. 이 충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